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며칠간 이 강성 노조, 그런데 저희가 의심스러운, 정말로 이 노조라고 하면 노동력에 대한 이 처우 개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국가를 전복하려는 움직임, 그런데 그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자들이 간부로 포진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려는 이런 노조로 의심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가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는 또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희한한 정책을 펴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호주가 발표한 오커스 잠수함 사업 구상은 사실상 중국 편에 서서 핵 잠수함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호주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이 사업의 목표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소식입니다. 호주가 오는 2042년 초도함 진수를 목표로 오커스 잠수함 건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을 시작했으며, 여기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앞으로 20년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캔버라 타임즈가 5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호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남호주 애들레이드 지역의 오스본에 대규모 잠수함 건조 시설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이 잠수함 건조 시설은 당초 프랑스 어택급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해 계획됐던 것보다 최소 3배 규모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작된 기초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호주 정부가 책정한 기초공사 비용은 2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1조 7,800억 원이고, 기초공사 인건비로 6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60년까지 3,680억 호주 달러, 한화 328조 원을 들여 최대 13척의 공격 원잠을 도입하는 계획의 첫 단추인데요. 미국과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3척 또는 5척의 도입 계약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애들레이드 해군 조선소에서 8척의 오커스 잠수함을 건조할 준비를 한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2030년대 초반부터 잠수함을 건조할 도크 공사가 먼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이와 별개로 영국의 차세대 공격 원잠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 영국에서 2020년대 후반 아스튜드급 후계 신형 공격 원잠의 건조 작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고,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2030년대 초반부터 오커스 공격 원잠 초도함 건조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호주는 잠수함 개발과 건조 기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오커스 공격 원잠의 선체는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무장 시스템과 센서는 자체 개발한 뒤 이를 총괄하는 전투체계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전투체계를 가져와 변형시켜 적용한다는 초유의 개발 방법을 택했는데요. 덕분에 오커스 공격 원잠 초도함 건조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12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호주가 책정한 천문학적인 예산 가운데 대부분은 호주 국내에서 개발비 또는 노임으로 지불되는 인건비인데요. 개발과 건조는 최대한 지연시키고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강성 노조의 배를 불리기 위한 호주의 오커스 사업, 아무래도 미국이 그렇게 희망하는 서태평양 우방국의 공격 원잠 보유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커스, 그러니까 AU, 호주죠. 그리고 UK, 영국이죠. 그리고 US, 미국이죠. 그래서 오커스라고 하는 레짐을 출범시켰고, 왜냐? 중국을 손 좀 보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까지 끌어들여서, 왜냐? 홍콩 때문에 영국이 중국에게 완전히 체면 짓밟혔지 않습니까? 홍콩 사태 때 영국이 개입해서, 아니 그 일국 양제 약속했던 거 지켜라 라고 하니까 중국이 영국에게, 아니 지금이 무슨 100년 전인 줄 아나, 어디 지금 감히,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상모도
이쪽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주를 집어넣어서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포위하자. 그런데 미국이 요즘 전력이 부족하니까 호주 너도 영국,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잠수함 만들어서 남중국해에서 일정 어떤 그 순찰 좀 뛰어다오. 이제 이게 오커스 레짐의 스타트였어요. 그래서 전 정부는 보수 우파 정부였고 그걸 이제 합의 맞아서 진행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좌파 정부가 들어왔죠. 친중 정부예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밉보이는 짓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냥 뒤로 밀어버리는데 그런데 또 이 잠수함 건조가 계속되어야 아주 기분 좋은 강성 노조들이 있죠. 국가 예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만 배부르면 돼 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차요. 여기 예산 상황을 보시면 정말 들어보시면 기가 찬데요. 자, 일단 여기가 애들레이드에 있는 해군 조선소입니다. 이걸 3배로 늘린답니다. 3배로 늘려서 여기가 해군 조선소고 국영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민간을 보이죠. 이거 다 수용해가지고 지금보다 3배로 늘리는데 이거 수용 비용 다 들어가겠죠. 이 사업비에. 그런데 자, 사업비가 20억 호주 달러, 한화 1조 7,800억 원. 이거 뭐 크게 많이 드는 거 아니죠. 우리 제주 해군기지 1조 8천억 들었으니까 뭐 딱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기초공사 들어가는 인건비 60억 호주 달러, 한화 5조 3,500억 원. 요거를 10년 동안 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많은 인력 집어넣어서 천천히 그렇게 10년 동안 완전히 인건비 국가 예산 쫙쫙 빨아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비, 토지 수용까지 다 해가지고 이 핵잠수함 만드는 여러 가지 실험실 있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는데 1조 7,800억 원의 건설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세상에 10년 동안 5조 3,500억 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제 노조하고 합의 맞은 거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기지 짓고 10년 후부터 다시 10년 동안 잠수함 초도함 만든다. 그래서 2040년대 초반에 초도함 나오게 한다. 아니 2040년대 초반 되면 이제 미중 패권 경쟁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총 예산이 정말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328조 원. 잠수함 13척. 기가 막힌 호주입니다. 이게 노조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뒤로 늘려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게 밉보일 짓은 안 하겠다. 그런데 돈은 예산은 쫙 빼먹겠다. 국가 예산 빼먹는 거 먼저 보는 게 임자 아니냐라는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국가의 오늘은 물론 미래까지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업 노동력과 병력 자원으로 쓸 청년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이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크렘린의 참모들 점점 이성의 끈을 놓아가는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심한 병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군 복무를 조건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적법 개정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RBC 통신이 현지 시각 5월 16일 보도했습니다. 5월 15일 오후 늦게 공표된 러시아군 복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통령령은 작년 9월 도입된 동일 명령을 개정한 것인데요. 크렘린궁은 개정된 명령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대대적인 선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1년 이상 복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무를 다한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러시아군 입대를 장려하려는 시도로 풀이됐었습니다. 개정된 대통령령은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반드시 6개월 이상 전투에 참가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삭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계약 이행 시 계약자 본인은 물론 그의 아내와 자녀, 부모까지 러시아 국적을 부여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군에 입대해 1년간 복무한 외국인은 별도의 국적 취득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자동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과연 누가 이 제도를 통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정부 재정적자 심화로 징집병은 물론 계약병도 급여와 수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급과 장비 상태도 열악해 입대했다가 사망 가능성도 높고 사망한 뒤 보험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러시아 청년들조차 필사적으로 징집과 입대 계약을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통령령은 별 효과 없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명령에 서명하면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죠. 작년 9월에 병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이 러시아군에 입대를 해서 1년 이상 복무하고 6개월 이상 전투에 참여하면 러시아 시민권 준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누가 왔겠습니까? 그래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 그 국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홍보하는 그런 꼬드김이었겠죠. 그런데 바흐무트에서 너무나 치열한 전투 그리고 이른바 미트 그라인더 고기의 분쇄기라는 이런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어이없이 병력을 밀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다 나는데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지금 병력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걸 완화시켜서 네 가족들까지 전부 다 시민권 줄게 라고 서명을 했는데 과연 오겠냐라는 겁니다. 1년 복무해야 되는데 1년 그리고 6개월 이상 전투에 참가한다라는 말을 뺐지만 그건 겁먹지 말라고 겁먹을 수 있는 문구의 소지를 빼버렸지만 실제로 오면은 바로 그냥 전투 현장에 집어넣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오겠냐. 근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법안까지 마련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하겠냐라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 자기네들의 미래, 젊은이들을 지금 완전히 갈아넣어서 젊은이 미래가 사라졌는데 과학기술 미래까지 갈아넣고 있는 소식, 기가 막힌 소식 보겠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정치합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 격파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라며 선전했던 킨잘 미사일이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크렘린이 킨잘의 엉성한 성능이 들통나자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며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망신을 당했던 킨잘 미사일 개발을 주도했던 러시아의 핵심 과학자 여러 명이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하나둘 잡혀가기 시작했으며 이에 반발한 동료 과학자들이 시국 선언을 하며 무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5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이론 및 응용역학 연구소 연구원들은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5월 15일 시국선언 성격의 선언문을 내고 첨단 무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연구소의 가장 뛰어난 공기역학 전문가인 아나톨리 알렉산드로비치 마슬로프 박사, 알렉산드르 니콜라이베치 스플루크 박사, 발레리 이바노비치 지베긴체프 박사가 연달아 체포됐는데 그들은 러시아 형법에서 가장 처벌이 가혹한 형법 제275조 대역죄로 잡혀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트리전, 즉 대역죄는 러시아 연방의 안보를 해치는 적대적 활동을 하거나 외국 조직 또는 그 대리인을 위해 국가 기밀 제공, 간첩 행위, 기타 지원을 한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포된 인물들은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를 설명받지 못한 채로 체포됐으며 변호사 조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연구소 측은 이들이 뛰어난 과학적 성과로 해외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었지만 오직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한평생을 바쳤다라며 가장 어려운 1990년대에도 연구소를 지켜 러시아 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판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우리는 체포된 인물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의심을 살 만한 그 어떤 행위를 할 동기도 능력도 없는 애국자로 알고 있다 라며 우리는 동료들의 운명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두렵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과학적 성과로 상을 받고 남의 본보기가 된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라며 공기역학 분야에서 러시아 최고이며
유일한 학술기관인 연구소는 이제 일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 과학계는 물론 과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구금된 과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이해할 수 없는 사법권 남용의 중단을 요구하며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번 시국 선언과 업무 중단 선언으로 당분간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개발 사업은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차별 숙청과 탄압으로 정부 조직과 경제계는 물론 학계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명 예조프 신화는 스탈린 시대 때나 있었던 자해 행위인데요.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다독여도 모자랄 판국에 기분 나쁘다고 잡아 가두는 러시아. 아무래도 정말 미래라는 것을 포기한 모양입니다. 네, 여기 미그 31에서 발사하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마 10으로 날아가면서 변칙기동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 그리고 변칙기동 이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MD 시스템이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푸틴이 45분 동안이나 선전했던 바로 그 미사일이죠. 그런데 그게 두 발을 쐈는데 5월 4일이죠. 두 발 쐈는데 두 발 다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격추돼 버렸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다시 6발 쐈는데 6발 다 격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 버린 겁니다. 왜? 푸틴 황제 폐하께서 45분이나 선전했던 그 미사일이 이렇게 허접하면 푸틴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는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둬버렸는데 놀랍게도 대역죄입니다. 반역에서 큰 반역, 대반역이 대역죄 아닙니까? 대역죄는 들으라 할 때 그 대역죄가 반역의 큰 반역이 대역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275조 대역죄 여기에서 결국 최하 징역 12년 우리는 징역 12년 이하 20년 이하 이래서 무죄도 징역 안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예 12년 이상 20년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12년 이상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출소해서도 1에서 2년간 자유박탈 가택연금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들의 혐의는 뭐냐? 학술 논문을 세미나 같은 거 학술 논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국가기밀을 유포했다 라는 겁니다. 국가기밀요? 저보고도 제가 무슨 군 관련 이야기하고 하면은 댓글에 왜 기밀을 누설하냐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밀은요, 저 같은 사람이 이게 기밀인지 아닌지 더 잘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병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처럼 생각했던 그 소위중이들이 이건 기밀이야 라고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거 좀 기밀 아니에요. 그거 상식을 가지고 기밀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기밀 더 잘합니다. 또 녹을 먹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당연히 더 잘 알기 때문에 논문을 적을 때도 숫자 처리도 땡땡으로 하고 숫자를 집어넣으면 기밀이 되니까 땡땡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다 처리하죠. 왜? 자기네들은 평생 그걸 해왔으니까 더 잘 알죠. 그런데 세미나 논문에 기밀 누설했다 라고 잡아갔는데 그게 이제 분석이 이번 킨잘 미사일에 관여했던 이 러시아 이론 및 응용역학 연구소 박사들인데요. 이들을 잡아넣었다. 그래서 미사일 왜 그따위로 만들었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서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시국선언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일 안 하겠다. 이 세 분은 1990년대 정말 해외 과학자들 러시아 과학자들 엄청 갔죠. 우리나라도 왔고 돈만 주면 막 갔죠. 그 시절에도 국가를 위해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인데 지금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일 안 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러시아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나라인데 앞으로 이런 지식인들의 이런 시국선언이 쫙쫙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